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 활동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했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 이제 특강 제목은 남들과 다른 길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네.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를 많이 떠올리시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 상가, 이제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이 토지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공장 투자로 오로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공장 투자 종목이 어떤 식으로 투자가 돼서 또 어떤 식으로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 채권이랑 경매제도 관련된 개선 방안에 관한 그 연구에 대해서 썼고요. 그리고 현재 행크에듀랑 행복재테크에서 이제 강사랑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 지역에 토지랑 공장, 창고를 전문적으로 이제 중개하고 있는 법인을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산업개발은 제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짓고 분양하는 일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외적으로는 뭐 2035년도 평택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시민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개인적으로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토지, 공장, 아파트 이런 것들 일반 매입 및 낙찰을 다수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저에게 배운 수강생분들께서 이제 공장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성과를 좀 많이 현재 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의 특강 순서는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는 가난했지만 꿈은 가난하지 않았다. 현실은 어려웠지만 저는 늘 꿈은 크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크게 꾸면서 제가 이제 목표 설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제가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나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움이 먼저 완성이 되고 나니까 그 뒤에 수익은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얻었던 교훈들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지금 제가 공장 투자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딱 사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 3가지를 간단하게 좀 표현을 드리면, 경기도 외곽에 이런 좀 좋지 않은 빌라에 실제적으로 거주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댈 수 없는 집안, 부모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이 돈 표시가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가 보이시죠?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6천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등록금을 좀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석사까지 공부를 하면서 전에 이제 학자금 대출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앞부분보다 이게 사실 좀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께서 중학교 시절에 사업이랑 투자로 잘못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런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잘못돼서 이사를 하게 된 것까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랑 사업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내 생에 나는 투자랑 사업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른 부모님을 얼른 도와드리고 제가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뭘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이랑 투자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깊은 세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임원이 돼서 성공을 해야겠다. 나는 0.1%가 돼야겠다라고 목표를 했어요. 다들 사회 초년생이시면 또 이번을 목표로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나름 또 금융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 막내로서 이제 일도 하고, 뭐 심지어는 옆 부서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옆 부서도 도와주고, 뭐 회사에서 워크숍 한다 그러면 거기도 또 지원을 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한 1년 정도 이제 좀 지나고 나면서부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회사 생활을 통해서는 내가 뭔가 집안을 좀 일으키고 부자가 되기에는 좀 약간 거리가 오히려 더 멀어진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기 시작했고, 부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 대략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계신지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나이 50, 60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쭉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부자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웃는 얼굴로 입사를 했다가 직장 생활 하면 할수록 피로에 쪄들고 뭔가 꿈이랑은 멀어지고 내 얼굴은 자꾸 이렇게 변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또 직장 생활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각종 책도 읽어보고 주변에 좀 부자가 되신 분들한테 건너 뭘 했는지 들어봤더니 결국에는 또 그쵸, 투자랑 사업인 거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뭘 해야 될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사회 초년생이었고 10년 전이 됐겠네요. 그때는 그냥 직장만 다니고 투자 문화가 지금처럼 활발하지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하는 건 사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 그래도 부동산을 전공했으니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투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투자 모임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전공을 물론 대학원까지 했긴 했지만, 진실을 좀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기 위한 부동산 투자랑 학문으로서 부동산을 전공한 거랑은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학문으로서 공부하면 뭘 배우는지 아시나요? 도시 계획, 뭐 공공, 정책, 법률, 이런 거, 교통,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전공했지만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더 좁혀서 말하면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경매 책들을 보면서, 학원 다니면서 투자 공부를 또 별도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이제 투자 모임도 나가서 또 그 다른 강사님들한테 그 당시에 투자 성공담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막 자신감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느껴보셨죠? 책 한 권 읽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저 그냥 무턱대고 딱 2년 만에 준비 없는 퇴사를 제가 해버립니다. 이때 제가 단돈 통장에 3천만 원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 조금씩 갚고 생활비 쓰고. 그래서 3천만 원으로 투자했다가 팔았다 해가지고 제 계획은 희망회로를 엄청나게 돌리고 있었죠. 그래서 딱 나가지 3년 만에 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죠. 혹시 여기 퇴사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절대로 준비 없는 퇴사를 하지 마십시오. 준비 없는 퇴사를 하시면 진짜 힘들어지고요. 인생이 난이도가 굉장히 갑자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직장을 안 다니게 되면 현금 흐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금에서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의외로 되게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혼자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소속감도 떨어져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조금 나만의 세계에 좀 빠져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준비 없는 퇴사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막 책 읽고 막 너무 이렇게 조바심도 났고 빨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준비 없는 퇴사를 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마음속에 하나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딱 1년만 해보고 안 되면은 조금 안 좋은 회사라도 다시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30대가 막 됐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되게 불안했어요. 그 주변에서 많이 말리기도 했고, 부모님께서도 최소한 결혼은 하고 나와라. 저한테 결혼할 때까지 직업은 좀 제대로 된 거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서 그거를 어찌됐든 빨리 일으켰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 퇴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투자 물건을 보러 다니고 모의 임장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소속감도 없고 현금 흐름도 점점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그 일반 회사가 아니라 투자를 한번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 군데를 사실 좀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또 토지랑 공장을 전문으로 하는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또 취직을 하게 돼요. 저희 집이 경기도 평택이거든요, 제 고향이. 근데 이제 평택, 화성, 경기 남부 지역에 땅이랑 공장이 특히나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 전에도 뭐 다른 데 막 기획부동산도 갔다가 막 별의별 군데가 다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이.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쪽을 들어가게 돼서 취직을 해서 그쪽에서 공부도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기술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갔던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고요. 이제 교외 지역에 있는 좀 시골에 있는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사진 안 보여드리면 그래도 뭐 삐까번쩍하고 막 좋은 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 창고가 많아서 한밭집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토지 공장하는 중개 사무실이랑 건축 사무실이랑 대표님이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드디어 그동안에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사실 겪고 하다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저희만의 투자 기술을 이제 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시면 요게 아마 지금 직장인 분들께서 많이 이 특강을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퇴사를 할 때 제가 꿀팁을 하나 좀 오늘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퇴사를 하고 바로 이제 투자로 뛰어들었다가 투자해서 나름 그래도 조금 성과를 봐서 그 다음에 현재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사업이랑 투자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돈을 벌려면 이렇게 사업이랑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단시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6, 7년, 7, 8년 쌓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전 회사보다 연봉이랑 그것도 낮추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루틴을 추천하냐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직장 플러스 투자를 하시던 직장 플러스 사업을 하시던 절대적으로 여기서 최소한의 현금 흐름 2, 300이 됐든 그거를 만들어 놓고 나오셔야 돼요.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여기만 해도 직장에서 받는 급여랑 추가적으로 부수입 들어오는 거랑 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는 최소한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사업으로 잉여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드신 다음에 모아서 부동산 사놓고 또 모아놓고 부동산 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부동산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느리지만 제일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아시는 대표님들, 제조업하시는 대표님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보면 다 이 두 개를 혼합해서 그렇죠? 자산을 일궈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퇴사를 하실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 없는 퇴사 제가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절대 하지 마시고 준비 있는 퇴사를 하셔라. 저희 직장 다닐 때 그 회사 안은 뭐라고 하죠? 회사 밖은 뭐고 회사 안은 뭐다? 회사 안은 전쟁터, 회사 밖은 지옥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준비 없는 퇴사의 회사 밖은 지옥이고요. 준비 있는 퇴사의 회사 밖은 나름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 만들어 놓고 내가 퇴사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루에 4시간 전체를 내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을 즐기라는 의미가 직장인분들은 일을 즐기면서 밤새도록 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가 약간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일을 즐기면서 하는 순간이 오는 때는 내 사업을 하는 때예요. 내 사업을 하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어찌됐든 잘못되든 잘되든 내가 성과를 다 100% 가져가다 보니까 직장인이랑 사업하는 사람이랑 딱 봤을 때 결국에는 인풋을 많이 넣어야 결국에는 아웃풋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하기 때문에 인풋을 계속 즐기면서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직장인분들은 인풋을 넣음에 있어서 그쵸? 어떻게 보면 조금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차이가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트 1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이제 전반전이고 이제 파트 2가 후반전인데 전반전에서는 이제 제가 길을 찾기 위해서 준비 없는 퇴사도 막 하고 막 기획부동산 갔다가 막 진짜 조금 안 좋은 일도 한번 겪었어요. 뉴스 기사에도 막 나오고 제가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막 인천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 갔는데 막 모텔에서 3개월 숙식하면서 막 물건 팔으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그 아까 토지공장 전문으로 하는 딱 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도 사실 저는 그 현금 흐름을 만들기도 했고 소속감도 원하긴 했지만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저는 사실 중개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투자 기술을 배워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도 중개도 물론 하려고 조금씩은 노력은 했지만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개 사무소에 다니면서 시중에 나온 부동산 책들 역시나 나온 거 다 웬만한 거 살펴보고 강의도 들었고요. 그리고 투자자 모임에도 참석했고 물건 검색이랑 수시 임장도 다녔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때 제 본업이 어찌됐든 중개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65일 24시간 제 주변은 모든 게 다 부동산으로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제 관심사랑 직업이랑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요새 사자성어 비슷하게 뭐라고 하죠? 취미가 직업이 되는 거? 덕업일치. 네, 덕업일치라고 하죠. 덕업일치. 네, 저는 약간 덕업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공장도 보고 또 중개하면서도 보고 대신에 중개를 함에 있어서도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늘 이렇게 관찰했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돌아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 부사님들이 의외로 투자를 많이 못 하세요. 네, 왜냐면은 투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개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에 대부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투자는 이제 점점 처음에는 부동산 하면서 중개하면서 투자도 많이 해야지 하는데 나중에는 수수료에만 대부분 신경 써서 투자를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중개보다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늘 모든 물건을 투자자 관점에서 나라면 이걸 살까? 나라면 이걸 팔까? 나라면 여기에 들어갈까?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늘 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그런 식으로 해서 실력을 쌓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공장을 어찌됐든 중개를 하면서 공장을 사신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공장 투자로 돈을 버셨더라고요. 심지어는 제조업 하신 대표님들을 만나면 뭐 10년 정도 제조업 하시려고 공장을 샀다가 공장을 파시는 대표님들 얘기들을 보면 자기가 10년 동안에 사업해서 번 돈보다 10년 동안 공장을 갖고 있었다가 판 돈이 10년 동안 사업해서 번 돈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를 거의 열이면 아홉이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장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신 분을 거의 한 분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공장 투자를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많은 매물을 이제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매물이 하나가 나왔는데 싸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제가 이제 시세 파악도 빠삭하고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저도 알게 모르게 제가 평상시에 투자자 관점에서 물건들을 받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또 중개업이기도 했고 투자자 입장에서 또 수시로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가치 평가가 저도 모르게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매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공장인데 176평에 건물이 60평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한 8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게 매입을 제가 3억 5백에 했어요. 그래서 대출은 80% 정도 받아서 한 6,100만 원이 들어갔고 요거를 1년이 안 되는 시점에 제가 이제 매각을 해서 한 8,200 정도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투자나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보수적인 사람이 이런 걸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거 지금 보시는 분 중에 투자나 사업이 두렵고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마음의 벽을 돈은 있는데 마음의 벽을 못 뛰어넘어서 지르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100% 제가 장담하기를 준비가 덜 돼서 그래요. 저 역시도 처음에 제가 투자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는 확신은 거의 0에 가까웠고 투자나 사업은 두려움이나 불안은 거의 90에 가까웠는데 제가 많은 매물을 보고 늘 투자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얼마 정도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두려움은 2, 30까지 낮아지고 확신이 6, 70, 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두려움이 2, 30까지는 떨어져도 0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0까지 떨어뜨리신 다음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못 하세요. 아셨죠? 모든 물건을 살 때 리스크가 아예 0이 있는 거는 예적금밖에 없어요. 대신에 2, 30%까지는 낮출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렵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조금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더 많은 물건을 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첫 수익을 내고 났더니 제 눈이 어떻게 되죠? 확 들어요. 딴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공장 땅을 막 임장을 다닙니다. 막 진짜 좋은 물건 찾으러. 그래서 제가 지금 2,000건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제가 공장 창고를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예전만큼 임장을 다니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가면 다 사진을 찍어놨죠. 그래서 제가 공장이랑 창고 토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폴더별로 모아놓은 걸 보면 폴더에 한 2,000개가 좀 넘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이 받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죠. 첫 번째 성공을 하고 나서. 이때 많은 매물을 정말 보면서 제 투자 실력이라든가 마인드, 지금 제가 공장 강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 토대들이 많이 이때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택에 살면서
평택에 있는 이제 토지공장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성공가도를 나름 이렇게 달리고 있었었는데, 그렇다면 왜 제가 평택에 살면서 토지공장이 많고, 예,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못하고 그동안에 막 진짜 부동산 공부한답시고 거의 7, 8년을 공부하는데 돈을 6천만 원을 쏟고 막 서울이 됐든 기획부동산이 됐든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돌아다녔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더니 왜 공장 투자를 못했을까 생각해봤더니 저 스스로도 좀 공장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더라고요. 고향이 평택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를 많이 봤는데 공장은 일반인과 상관없는 종목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공장 중개 사무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알고 봤더니 공장은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름아름 해먹는 그런 시장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지역의 원주민들, 땅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땅만 갖고 있기에는 월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공장 지어가지고 월세 받다가 그쵸, 땅값 오르면 또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좀 선입견이 첫 번째로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공장 투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공장 투자를 해보니까 제가 칼럼에서도 썼고 제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그 4대 요건이 있어요. 그 4대 요건이 아까 공장 매물을 한 2,000건을 보면서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하면 될까를 제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어낸 그 딱 4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나서 딱딱딱 대입하고 공장 밀집 지역에다가 투자를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공장 투자 강의가 없고 공장 투자를 뭔가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가지고 어려웠구나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투자는 투자금이 또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까 봤죠. 6천, 7천대 그 당시에 됐었고 지금도 수도권 기준으로는 한 1억 내외면은 공장 4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가 한 채가 매입이 가능해요. 거의 뭐 수도권에 갭 투자 요새 하려면 그래도 1억 정도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으로 수도권에 공장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미만이면은 소형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공장 투자를 그동안에 내가 이래서 공장 투자를 못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장 투자를 하신 제조업 대표님들이 공장 투자로 손해보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0년 동안 제조업을 해서 번 돈보다 10년 갖고 있다가 공장을 팔았을 때 더 많이 수익이 났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 제조 대표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버시는지 아시나요? 실질적으로는 교외 지역에 큰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만 거기도 땅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다 땅 투자해놓은 거고요.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제조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10년, 15년, 20년 갖고 있다가 그거를 매각했을 때 지가 차익이 2배, 3배, 4배씩 막 뛰어서 매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공장 투자가 결국에는 월세 받는 토지 투자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번 그게 진짜 맞는지 한번 제가 2014년도부터 중개업을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다 보니까 경기 남부 지역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중급 지역의 시세를 쭉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요 주황 색깔이 토지 가격이고요. 요게 공장 매매가예요. 그래서 2014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횟수로 한 10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공장 매매가가 제가 처음에 공장 일 시작할 때는 한 180만 원 정도 하다가 매년 이렇게 오르면서 최근에는 거의 350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보시면은 땅값 역시도 한 80만 원 정도 됐다가 쭉 돼가지고 지금은 한 2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제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래서 제조하시는 대표님들이 공장을 사놓고 10년 동안 그쵸 제조를 하다가 번 돈보다 땅값 올라가서 번 돈이 더 많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한 가지 예를 들면 거의 지금 10년 만에 180에서 350이면 2배 올랐죠. 2배. 그죠? 2배 올랐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장을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2억을 들여서 그 내 돈을 8억을 넣어서 80%를 대출받아서 공장을 사요. 그러다가 이제 10억짜리 공장을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쭉 운영을 하다가 10년이 돼서 2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20억에 팔아요. 그럼 내 돈은 2억을 넣었다가, 그죠? 어차피 법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그죠? 경비 처리가 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2억 가지고 대출 이자는 경비 처리하면서 계속 사업 운영하다가 10년 지났을 때 팔면은 2억 가지고 수익이 10억이 난 거예요.
와,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공장 투자 이거 무조건 해야겠구나. 예, 공장 하시는 대표님들이 진짜 그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때 이거를 제 스스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딱 느끼게 된 거예요. 확신을 가져서 그때부터는 공장을 또 사서 단순하게 파는 것보다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팔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공장 짓는 방법을 또 배우기 위해서 요게 지금 요 공장 3동을 짓는 현장인데 아시는 건설사 사장님께서 요번에 자기가 공장 3동 짓는 걸 진행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님 저 3개월 동안 공짜로 좀 뛸 테니까 저 공장 짓는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 했더니 그분 입장에서는 오케이죠. 3개월 동안 사람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가서 이 공장을 지을 때 이제 온갖 잡심부름을 다 하고 무거운 거 나르고 해가지고 공장 짓는 거를 또 한번 싹 경험을 해봐요. 그랬더니 공장 짓는 것도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은 공장은 그냥 HB 올리고 판넬 붙이면 끝이거든요. 공사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2개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여기 얼굴이 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한 3개월 노가다할 때였더니. 그래서 참 제가 이 현장 일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구나 이때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때 땅을 사서 공장을 지면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걸 듣고 나서 직접 또 이렇게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뭐든지 제가 다 경험해보고 나서 배우고 제가 확신이 섰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그런 약간 어릴 때 약간 부모님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 성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짓는 것도 별거 아니네 라는 자신감을 두려움을 낮추고 확신을 올리는 계기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거는 뭐 땅을 사서 지었던 여러 현장 중에 하나긴 한데 좀 소액으로 잘 된 케이스를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임야가 이렇게 낮은 임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땅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작은 공장을 한 동 올렸던 거고 토지가 220평에 건물이 60평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총 건물 질 때까지 해서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갔고요. 실투자금은 대출을 63% 받아서 한 1억 5천이 조금 안 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350씩에서 한 7억 7천 정도 해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1억 5천이 안 되는 돈을 넣어가지고 한 3억 2천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최근에 한 360, 70대 공장이 거래된 게 있어가지고 350이면 그래도 보수적인 금액으로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공장 매입을 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또 돈 되는 게 있네 싶어서 더 확장을 시켜서 공장 이제 시행이랑 개발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장 투자가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랑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는 지어놓은 거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땅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야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장 시행까지 넘어오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아파트를 시행을 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행크에서는 아마 영달님 빼고는 어려울 거예요. 영달님이 시행을 하시죠, 지금. 근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1억 5천만 원 가지고 땅 사서 건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을 함에 있어서 공장은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확장성이 있어요. 내가 뭔가 생산자로서 한 발 더 내디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5천, 2억 가지고 시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형지를 사가지고 땅을 형질 변경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임야 전답을 대지나 이런 걸로 바꾸려면 개발행위가 뭐 건축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천이나 서울만 해도 땅값이 보통 평당 얼마죠? 건물 짓는 땅 살리면? 거의 2, 3천, 3, 4천씩 막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땅만 살려도 몇십억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못해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는 교외 지역에 땅값 120만 원짜리, 13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이런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 시행의 개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공사 기간이 짧고 또 땅을 사가지고 공장까지 짓게 되면은 땅을 싸게 샀기 때문에 이미 안전마진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꼭 공장 시행이 아니더라도 공장 투자 같은 경우는 땅만 사게 되면은 그렇죠. 월세가 안 나와서 이자를 내가 100%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올 때까지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는 거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장 투자가 좀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 이제 방향성을 잡고 나서 제가 제대로 방향을 찾았다 싶어서 정말 전속력을 다해가지고 달려와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파트 3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댈 수 없는 집안에서 사회초년생 때 뭐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6천에 투자나 사업은 정말 진짜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공장 투자로 성공을 해서 경제적 자유랑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네. 근데 요거 경제적 자유랑 시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크게 감흥이 없는데 반해서 제가 이제 강사 및 저자는 지금 현재 제가 공장 투자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강생분들한테 제 투자법을 알려드리고 수강생분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거를 보는 거는 적응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매번 기뻐요. 너무 보람돼요.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아시나요? 제일 높은 게 자아실현의 욕구잖아요. 네,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공장 투자 하나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현재 저는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생분들이랑 즐겁게 임장도 다니면서 공장 투자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제게 공장 투자법을 배운 수강생분들께서 이렇게 공장 투자로 성과를 많이 내고 계세요. 그래서 뭐 4억대, 5억대, 10억대 이런 공장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월세를 계속해서 받으시면서 지가 차익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강사로서 사실 되게 보람돼요. 요즘은 제가 꿈이 불로장생이에요. 죽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명언을 좀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보자. 네. 알고 그냥 조금 이제 웃음 포인트로 제가 넣은 건데, 여러분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저 역시도 그 말에는 제가 예전에 돈이 없었을 때랑 지금이 돈이 있었을 때랑 딱 봐도 행복 그 자체를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행복을 주는 환경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행복을 주는 환경은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지금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불로 장사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거 외에도 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는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할 때 누군가의 지시받지 않고 내 24시간을 내 계획대로 움직일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욕구나 욕망이 충족될 때 그렇죠. 놀러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이런 욕망이 충족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내가 행복을 주는 환경은 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돈에 집착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벌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말씀드렸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배움이 먼저다라고 제가 아까 파트 2에서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던 이유가 정말로 배움이 먼저예요. 배움이 먼저고 내가 실력이 쌓이면 그때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사업해서 돈 버신 분들이 저한테 돈은 쫓아가면 안 돼, 따라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상한 소리라고 앉았네 라고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돈을 쫓아가야 돈을 벌지. 예, 근데 와 이게 제가 벌다 보니까 그 말에 참된 의미를 알았어요. 돈을 쫓아가니까 진짜 돈이 도망가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돈에 뭔가 내 사업이나 투자가 0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돈이 오히려 더 안 벌려요. 그래서 돈보다는 돈 이외의 것들, 배움을 먼저 하고 남을 만족시키고, 그렇죠. 투자할 때는 공부, 내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조금 시세 파악을 더 하고 실수하지 않게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을 쌓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먼저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준비 철저히 하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섰다 두려움보다 그때는 한 번쯤은 과감히 좀 지르셔야 돼요. 지르시지 않으시고 계속 공부만 하면 10년 뒤에도 인생이 안 바뀌어 있어요. 아쉽지만 이건 사실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하거든요. 늘 사무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공부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자신감 있게 투자가 됐던 사업이 됐던 꼭 실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장 투자하면 되게 생소하잖아요. 공장 투자도요, 저희가 제대로 공부하고 옆에서 수익을 내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투자보다 지금 시장에서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찐 고수의 영역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그 공장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질은 토지 투자이기 때문에 토지를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세를 주고 월세를 받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실적으로 계속 많이 출렁이고 있고 실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네. 공장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의 베이스로 해서 매매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전 고점을 계속해서 매매가는 유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거에 맞춰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공장을 투자하셨던 지금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매가 때문에 시세가 낮아져서 손해보거나 하진 않고 현금 흐름도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초코님이 그럼 지방에도 이렇게 공장 투자가 가능한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일단은 지방에도 공장 투자가 가능한데요. 제가 공장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본질은 저희가 토지 투자고 토지가 올라가는 흐름에 올라타서 토지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투자예요. 월세는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한 거고. 그렇다면은 수도권이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지방이 많이 오를까요? 앞으로? 그렇죠. 지방 역시도 공단이나 공업지역, 뭐 대전, 대구, 부산, 뭐 광주 이쪽 인근에 공장 창고가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쪽보다는 이왕이면 그래도 수도권의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방도 투자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이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얘기 들으면서도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파트 투자도 한 20평대, 30평대는 사실 거래가 잘 되잖아요. 근데 뭐 펜트하우스나 대형 평수는 사실 실수요자 위주로 좀 되니까 투자가 머뭇거려지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럼 공장 투자를 할 때 뭐 이 정도 평형대, 이 정도 금액대가 괜찮다 이런 게 좀 어느 정도를 추천을 하세요? 네. 일단은 공장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평수, 주택으로 치면 이제 원룸 정도 되는 규모가 건물 기준으로 60평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원룸이 월세가 공실이 엄청 기른 경우가 잘 안 생기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 역시도 평수 기준으로는 60에서 80평대 그리고 매매 가격 기준으로는 4억에서 6억대 공장들. 네, 이 공장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외딴 곳에 혼자 떨어져 있지 않는 이상 공장이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 조건만 잘 맞춘다라고 하면은 크게 공실 없이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마 행크 TV에 다른 거에 출연한 것도 있고 칼럼도 많이 썼지만 공장 투자 포인트 핵심 4가지 포인트 그 요건이 있어요. 공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 4가지 조건만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크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현장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막 질문하고 싶어서 손에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행크 카페에서 부경 벤틀리용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2가지인데요. 정말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지랑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내 상가는 이제 신축 분양하는 상가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공장도 그렇게 좀 신축 분양하는 게 위험한 건지. 일단은 그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조금 공장 투자는 어렵고요. 조금 이렇게 금액대를 나눠드리면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지방 경매 물건이 가능하세요. 네, 지방 경매 물건 가능하고 한 5천에서 1억 정도 있으면은 이제 수도권의 경매 물건. 네, 그리고 1억 넘어가시면은 이제 수도권의 경매 물건, 일반 물건도 가능하십니다. 예, 4억에서 6억대. 그래서 4억에서 6억대의 물건을 매입하시게 되면 보통 70% 내외 정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사업자, 매출이 있는 사업자나 매출 있는 법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 80에서 한 85%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 이제 보증금을 받게 되면은 실투자금은 좀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신축 분양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죠. 요새 신도시 쪽에 상가 신축 분양받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신축을 분양받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임대 매매가 더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공장은 신축이 오히려 구축보다 상권 형태로 돼서 공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스펙이 어떻게 보면 신축이 훌륭해서 신축이 공장은 상가랑 다르게 임대 매매가 더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성으로 뛰어갈 거리.
네, 지금 3분 얼굴이 네, 상기가 되셨어요.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햄지라고 하고요. 초보 투자자로서 공장을 실행할 때 긍정 K님처럼 처음부터 건물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할 때 보통 일반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초보자가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가장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명도 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공장에 있어서 명도는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또 혹시 진행하시면서 아니면 혹시 주변 분들이나 그 수강생 분들 중에 명도가 조금 특이했던 케이스라든지 특히 어려웠던 케이스들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공장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공장 경매 하면은 방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명도를 제일 많이 걱정하시게 될 거예요. 잘 모르게 되면 안에 기계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압도되는 느낌도 들고 저게 뭐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장 안에 있는 고철이나 기계기구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매각이 가능해요. 예, 왜냐면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는 중고기계 매매상한테 내가 이제 만약에 기계기구까지 감정가에 포함이 돼 있어서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 기계기구를 중고기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중고 물품 팔듯이 그런 시장이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견적을 받아서 팔면 되고, 만약에 너무 고철이어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고물상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킬로그램당 몇백 원 해가지고 그걸 또 다 사가세요. 그래서 실적으로 공장 내부에는 대부분 다 고철로 된 기계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돈 받고 해서 다 내가 팔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쓰레기들인데 그런 것들은 폐기물 업체 전화하면은 차 한 대당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불러다가 이렇게 치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긴 하는데, 실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공장 낙찰 받으셔서 그 배우신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명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명도하신 분 중에 한 분께서는 공장 안에는 이제 팔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명도비를 그 당시에 60평 소형 공장을 낙찰을 받아서 명도비를 300이니까 350을 주셨는데 안에 있는 고철이랑 뭐 물품들 팔아가지고 600만 원을 버셨어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명도를 오히려 그렇게 겁내하시지 말고 안에 팔 수 있는 게 얼마나, 내 공장에는 얼마나 많은 선물이 들어있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 되는 게 많죠, 여러분. 공장은 명도가 오히려 돈이 되네요. 네. 저 사실 공장 이렇게 물건들 볼 때 깨끗한 거 위주로 봤거든요. 이제 빨리 좀 잘 명도할 것도 없고 깔끔한 거. 근데 이제는 얼마나 기계가 많은가, 그쵸, 이걸 좀 맞아요.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네. 명도가 돈이 된다. 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요님이 혹시 그러면 공장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그 공장을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이 되잖아요. 이걸 어떤 분에게 팔아야 되고 어떤 수요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좀 파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공장이 보통은 밀집되어 있는 곳 위주로 제가 투자를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거는 기존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다라고 저희가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어떤 이제 업체들에서 그 공장을 사고 파는지는 해당 지역에 이제 공장 전문 부동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가지고 소장님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면은 주 수요층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공장 투자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공장 투자가 아직까지 대중화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지금 장점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직까지 수요의 90%는 실제 제조업을 하시거나 실제 창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의 원주민분들, 공장 투자의 장점을 알고 제가 아름아름 그네들끼리만 한다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수요층만 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행카에서 강의를 하기 한 2년 전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일반 분들이 공장 시장에 조금씩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한 10% 정도?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마치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 경매 시장처럼 지금 아직 공장은 좀 블루오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요, 그 보람님이 공장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 명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주시거든요. 네. 일단은 공장 같은 경우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뭐 세금 중과가 없어요. 뭐 몇 채를 갖고 계시던 몇 채를 취득하시던 취득록세는 똑같이 4.6%고요. 그리고 몇 채를 갖고 있다가 양도하시던 똑같이 양도소득세가 개인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세율. 법인은 2억 이하 10%, 2억 이상 20% 이렇게 해서 세율이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그래도 월세를 또 받게 되면 그게 또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택이랑 이런 거랑 뭐 채수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매입해도 건보료 상관없이 월세 들어오는 건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분은 개인으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법인으로 매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경우는 토지 기준으로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 기준으로 공시가가 80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건물까지 다 합쳤을 때 매매 시세가 공장 시세가 한 200억이 넘어야 이제 그 종부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종부세도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개인 법인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의 투자의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오늘 됐을 것 같아요. 공정 K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공장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늘 배움이 먼저고 그리고 내가 딱 한 종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쭉 파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실력이 쌓이면 가치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도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 보셨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앞으로 계획 좀 잘 세우셔가지고 잘 좀 마스터 해가지고 좀 리스크 없이 안전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